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드디어 현대백화점 채용공고가 떴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제 패션이나 의류 쪽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매년 현대백화점 합격생을 만들고 있었는데 작년 상반기부터 TO가 계속 줄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아예 안 뜬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드디어 떴습니다. 이번에 저랑 같이 자소서 항목 분석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아직 공식적인 공고는 안 떴지만 자소서 항목이 매번 똑같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5년이 굉장히 취업 시즌이 어려웠어요.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쓴 자소서 퀄리티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어떤 기업일까요? 저도 백화점 중에 현대백화점을 제일 좋아해요. 원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롯데백화점은 집에서 가까워서 가고 현대백화점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제가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해서 현대백화점을 자주 가는데, 롯데백화점을 비하는 게 아니라 롯데백화점이 그만큼 점포수가 많고 규모가 크다는 거겠죠. 일단 백화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백화점마다 어떤 특색이 있는지는 제가 백화점을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다 기업 분석을 해놨는데, 지금 위에 링크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현대백화점의 어떤 장점과 스토리텔링, 지금 어때요? 현대백화점 장단점 항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매번 인데 합격 소식을 만들어냈는데 올해 상반기엔 채용이 없었죠. 작년 하반기에도 현대백화점이 영업관리로 서류 붙은 사람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서울에 있는 4년제가 아닌 대학 학생도, 문과 학생도 붙여서 면접을 보내고, 정말 기적적인 일들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꼭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현대백화점 직무가 영업관리하고 마케팅, 좀 백화점 마케팅이 일반적인 마케팅보다는 조금 발로 뛰는 마케팅이긴 해요. 그리고 일반 기업보다 마케팅 직무를 좀 많이 뽑죠. 백화점 업무 특성상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대 홈쇼핑도 같이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소서 항목 보면은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번 공고를 토대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현대백화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기다릴 것 같아서 이제 빨리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일단 1번은 지원 동기가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죠. 사실 이건 그냥 지원 동기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일단은 지원 동기를 정말 잘 쓴다면 직무 지원 동기 부분이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하고 매칭이 되거든요.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어요. 일단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회사에 대체 왜 가고 싶은지 그걸 먼저 나타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땡땡땡 기업에 이런 부분에 함께 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로 먼저 던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총론과 강론 흐름으로 적으면 좋겠죠. 땡땡땡 기업의 총론적인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한 특히 이런 느낌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이 회사에 자랑할 만한 부분들을 풀어내시면 기업 지원 동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요. 사실 기업 지원 동기는 좀 요식행위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채용 담당자가 기업 지원 동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분석을 바라겠어요. 그래도 고백은 하고 사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그런데 좀 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무 얘기부터 써야 된다니 뭐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자소서는 특별한 형식을 쓰는 것보다 기본적인 형식으로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왜 지원했는지부터 풀어내는 게 채용 담당자가 어떤 고민 없이 지원 동기를 썼구나라는 걸 의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고민하게 되면 읽기 싫어지니까 고민 없이 딱 지원 동기로 명백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돼요. 다만 또 기업 지원 동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를 쓰는 거겠죠. 그런데 꼭 상생이나 뭐 ESG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내가 ESG 하는 회사는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들이 아니죠. 마치 제가 누구한테 고백할 때 나는 머리 긴 여자 좋아하는데 네가 머리가 길어서 좋아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핏한 얘기를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면, 직무 지원 동기는 정말 경험에 기반해서 써야 돼요. 대학 시절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심도를 구체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적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 3, 4번이 다 경험 항목인데, 경험 항목이 다 스토리 항목이에요. 스토리텔링 항목들은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대백화점이, 아무리 현대가, 저도 현대를 다녔었지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따라올 사람인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토리적인 항목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경험을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중고시임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뭐 데이터 역량, 업계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500자일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직무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중고시임이나 인턴 같은 경험을 쓰면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업무 인사이트를 향상시켰다. 이걸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 7, 800자일 때는 이거 500자 하나에 다른 역량을 또한 뭐 2, 300자 정도 써서 두 가지를 소제목으로 구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재상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조가 명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역량을 하나씩 어필하면 되는 거죠. 열정을 발휘했던 경우에는 열정을 쓰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항목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갈까라는 궁금증에 보게 되겠죠.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볼 만한 어떤 흡입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타이트하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군법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 3, 4번 다 상황 제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렇게 풀어내는 건데, 자,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이제 멋있는 마스터서 만들었잖아요. 그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번 항목은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었던 경험이니까 이거는 저희 마스터서에서 장단점을 추진력으로 만든 이유가 있죠. 이런 걸 추진력으로 장점만 떼서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추진력을 풀어내면 되고 3번 항목 저희 마스터서에 그대로 있죠. 개선 경험 넣으면 돼요. 계산했던 경험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500자니까 너무 좋아. 현대백화점 저희 학생들이 많이 붙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져서인데 자, 4번 항목은 이제 어때요? 서로 다른 사고방식 환경 가진 사람들 이거는 저희 마트자우스에 그대로 500자짜리 협업을 했던 경험 그대로 넣으면 돼요. 너무 쉽게 떨어지죠. 자, 마지막 항목 이게 좀 중요한데 자, 평소 현대백화점을 이용하며 느꼈던 장단점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세요. 이거를 제가 매 분기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작성한 걸 많이 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쓸 때는 장점을 잘 쓰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장점의 스토리텔링을 내야지 내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를 어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렬한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이제 이거를 공감되게끔 사실 어떤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입증할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짜치는 얘기지만 그래도 강렬한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흡입력을 주는 게 장점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되지 않도록 다만 이제 이런 장단점은 이거는 장점은 사실은 좀 두루뭉실하게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장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이제 빼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장점 같은 거는 좀 이제 포괄적인 얘기로 써도 되는데 단점은 좀 딥하게 적어야 되겠죠. 다양한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예시를 들기에는 저희 수업하는 학생들한테도 기본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래도 괄호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괄호 안에 있는 걸 안 써도 되지만 백화점 아울렛 더현대 뭐 온라인몰 이걸 안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현대백화점에서 굳이 괄호를 줬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게 이 사람들이 더 절실해서 뭔가 좀 더 부족한 점이 있어서 바꾸고 싶어 하는가를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대백화점 채용 공고 같이 봤는데 현대백화점이 지금 계속 채용 인원을 줄이고 있다가 상반기에 뜨지도 않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자소서를 잘 써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